저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 가족은 꿈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명절이 제일 쉬웠어요. 봉사자나 후원자분들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찾아오긴 했지만 우리 가족의 품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다른 거였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온 친구들을 보면서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다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응원도 받고 저는 늘 선생님 옆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제 속마음을 깊이 털어놓을 부모님이 없었어요. 항상 고민이나 그런 건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웠을 때도, 공부가 어려울 때도, 미래가 불안할 때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계셨지만 그분들께는 일상적인 것들만 말할 수 있었고 진짜 깊은 마음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항상 정에 굶주렸어요. 예전부터 따스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멋진 가장이 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멋진 남편이자 멋진 아빠가 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사랑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멋진 아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18에 독립해서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원두 로스팅부터 라떼아트까지 카페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배웠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내고 드디어 제 작은 카페 하나를 차렸을 때였어요. 그녀가 처음 본점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 메뉴 추천해주세요. 그 이후로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오셔서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아메리카노 한 잔과 저만의 특제 소스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드신 모습을 보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어요. 오늘 커피는 어떠셨어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바리스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회사원이었고 혼자 살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가족들과는 자주 만나세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없다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녀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는 늘 혼자였고 정말 정에 굶주려 있었거든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했는데 그녀는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되신 거예요? 네, 독립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손님들이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와 특제 소스 샌드위치를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녀는 놀라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멋진 카페를 만드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괜찮으시다면 카페 일 끝나고 같이 저녁이라도 드실래요? 의외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좋아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제안을 받아준다는 것, 누군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데이트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제 카페 문을 닫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데이트 때가 기억나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는데 그녀가 먼저 떨리시나 봐요? 저도 떨려요. 라고 말하며 웃어줬어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그녀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었어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옷에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고 가방 안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손톱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향수도 은은하게. 모든 게 정갈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예쁘게 드셨어요. 테이블을 더럽히지 않고 냅킨도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저처럼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로 길러진 깔끔한 성격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편안하게 기댄다는 것,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인 줄 몰랐어요.
영화가 끝나고 일어날 때도 감동받았어요. 팝콘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그녀가 조용히 주워서 컵 안에 넣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고 가는데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깔끔하게 치우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치우실 필요 없는데 제가 말했더니 당연한 거죠? 다음에 오는 분들도 깨끗하게 봐야 하잖아요. 라고 웃으며 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 또 한 번 반했어요. 정말 매너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감동받았던 건 피크닉 갔을 때였어요. 그녀가 도시락을 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펼쳐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단 도시락통에 층층이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들. 계란말이, 소시지, 김밥, 과일까지. 하나하나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어젯밤에 준비했어요. 사장님이 좋아하실까 해서. 하며 수줍게 웃는 거예요. 그녀가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서 아, 하세요. 하며 제 입에 넣어주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엄마의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누군가 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직접 먹여주는 그 마음. 맛있어요? 귀여운 표정으로 물어보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꽉 찼어요.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하니 다행이에요. 더 드실래요? 하며 또 젓가락에 계란말이를 집어서 건네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어머니의 모습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명절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봉사자나 후원자분들이라도 찾아왔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쓸쓸함. 운동회 때 혼자 앉아있으면서 울었던 이야기까지 다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이렇게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는 늘 힘내라, 견뎌라. 같은 말만 들었는데 제 아픔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였어요. 속마음 털어놓을 부모님이 없어서 힘들었죠?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말해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부모의 사랑도 가족의 따뜻함도 모르고 자란 저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카페 일이 힘들었던 날 그녀에게 하소연했어요. 오늘 손님이 커피가 너무 쓰다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내린 건데 분명 그분 입맛에만 안 맞았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녀가 진심으로 위로해 줬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정성껏 원두 고르고 로스팅 하시는지 알거든요. 자신감 가지세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요즘 새로운 메뉴 개발이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했더니 천천히 하세요. 좋은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사장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줬어요. 심지어 제가 실수로 그녀 옷에 커피를 흘렸을 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화내기는커녕 많이 놀라셨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저한테도 항상 배려해주시고 그런 마음씨가 느껴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쌓여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건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평범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좋지요. 그때는 정말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따뜻한 가정을 원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보육원 이야기든 카페 운영 고민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뭘 말해도 정말 그러셨겠어요. 이해해요. 라고 답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라고 말했을 때 지금까지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있고요. 길 걸을 때도 제 보폭에 맞춰주고 제가 문을 열어주면 고마워요. 라고 꼭 인사하고 식당에서도 직원분들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신 모습 모든 게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못 받았던 사랑을 이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이 사람이라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라고 하시지만 걱정이 되어서 죽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녀가 고마워하며 죽을 드신 모습을 보니 문득 상상이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아내가 아플 때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 그리고 그녀도 제가 아플 때 머리맡에서 돌봐주는 모습.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서로 아플 때 돌봐주고 살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상상만 해도 따뜻하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모습,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커피를 내리는 모습, 출근할 때 조심히 잘 다녀와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생겼을 때의 모습도 그려봤어요. 그녀가 배가 부른 채로 카페에 와서 제가 만든 카페인 없는 음료를 마시는 모습, 밤에 아이가 울면 둘이서 번갈아가며 달래는 모습, 아빠, 초코우유에 하트 거품 만들어줘. 하고 조르는 아이에게 우유 거품으로 하트 모양을 그려서 주는 상상까지 했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는 듬뿍 주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함께 마트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장 보는 모습을 보니 진짜 살림꾼 같더라고요. 무엇을 살지 꼼꼼히 계획하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모습. 오빠는 뭘 좋아하세요? 그녀가 물어보며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들을 골라준 모습을 보니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 용품 코너를 지나갈 때는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작은 아기 옷들, 장난감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 좀 봐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제가 작은 곰돌이 모양이 그려진 아기 옷을 보며 말했어요. 아, 네. 귀엽네요. 그녀가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빨리 가요. 사람이 많아져요. 그대는 단순히 쑥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런 것도 사주고 싶어요. 제가 말하니 글쎄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하며 애매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반응이 조금 의외였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 둘이서 양쪽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모습,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 라고 부를 때의 감동. 보육원에서는 항상 가족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절에 아이 손을 잡고 공원에 놀러가는 모습, 운동회에서 아이를 응원하는 모습. 제가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는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저도 모르게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카페 수익 중 일부를 아이 적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미래의 아이를 위한 적금이라고 이름 붙여서 저축했어요. 심지어 서점에 가서 육아 관련 책도 몇 권 샀습니다. 아빠가 되는 법, 신생아 돌보기 같은 책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말이에요. 집에서 혼자 그런 책들을 읽으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메모까지 해뒀어요. 온라인에서 아기 용품들도 자주 찾아봤습니다. 유모차는 어떤 게 좋은지, 아기 침대는 어떤 걸 사야 할지 가격대별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녀한테는 말 안 했지만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정말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정도 갖고 싶으세요? 아이요? 글쎄요.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직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오빠는요? 저는 둘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게. 제가 답하니 그녀는 아, 그래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바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빨리 프로포즈 해야겠다. 이 사람과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결혼은 언제 하세요? 나로 물어보면 곧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며 혼자 웃기도 했고요.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을 보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뭐 마실래? 하고 물어보고 엄마가 아이 옷을 정리해주는 모습. 우리도 곧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반지를 사러 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 그녀의 손가락 사이즈.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최고의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1년 반 정도 만나고 나서 드디어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작은 원룸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보였어요. 내가 과연 누군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용기가 났어요.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던 날, 제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옆에 있어준 날들. 그녀는 정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반지를 사러 갔을 때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녀가 늘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선호하시거든요. 1시간 넘게 여러 반지들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손 모양, 평소 착용하는 액세서리 스타일, 좋아하는 색깔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그녀에게 어울릴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랐어요. 그녀가 받았을 때 정말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설렜습니다. 반지를 받아들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오빠, 저는 아기 낳는 건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가? 글쎄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싫고.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아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 그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자라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야. 아직 아기에 대한 로망이 없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따뜻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드리면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 그녀와 단둘이 앉아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반지를 내밀었어요. 그녀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네. 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 평생 있어주겠다고,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한다니. 고마워요.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가 말하니 그녀가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고 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웨딩홀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고 보육원 다닐 때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신혼집을 구할 때가 기억나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제가 이 방은 나중에 아이 방으로 쓰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니 그녀가 아직 그런 생각은 이르지 않나요? 라고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단순히 쑥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 쪽 하객은 몇 명 없었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장모님이 이제 우리 가족이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구나. 명절에 갈 곳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투룸 아파트. 그녀가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신혼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만들어준 간단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 보육원에서는 늘 차가운 빵과 우유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카페는 어때요? 그녀가 물어보면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줬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 이야기, 단골 손님들 안부, 심지어 원두 공급업체와의 사소한 얘기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힘드시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가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해줄 때마다 이게 부부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하고 마저 앉아 식사하는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제가 말하면 네,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해주는 그녀. 그대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주말에는 함께 가구를 사러 다니기도 했어요. 새 소파, 새 식탁, 하나하나 함께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저건 어떤 것 같아요? 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부부 같았어요. 특히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고를 때는 그녀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예쁜 그릇, 귀여운 쿠션.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더 예쁘게 꾸며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도 그냥 미소로 답해줬어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슬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이는 언제쯤 가져볼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이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 않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녀가 애매하게 웃음에 답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빨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니 여보도 참 성급해요. 둘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신혼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프로포즈 전에 그녀가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마음 한편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제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그녀도 행복해 보였고 저는 곧 아이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집에서 좀 쉬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니 그녀가 고마워요. 좀 쉬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놓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집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가정 같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거실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상자들 정리할까요? 제가 물어보니 아, 나중에 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자들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옷들, 화장품들, 생활용품들.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다 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개인 소지품이라고는 옷 몇 벌과 책도 없거니 전부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몸에 밴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보, 쇼핑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이미 비슷한 옷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녀가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꼭 필요한 것만 산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당신은 카페에 얼마나 투자하는데요? 저는 옷 몇 벌 사는 것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 말이 맞기도 했고 아직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설거지였어요. 예전에는 식사 후에 바로바로 설거지하던 사람이 점점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설거지 같이 할까요? 제가 물어보면 아,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도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항상 식사 후에는 바로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더러워진 그릇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제가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제가 할게요. 당신은 좀 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왜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직접 요리해서 먹던 아내가 점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뭐 먹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치킨 시켜 먹었어요. 피자 먹었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리하기 힘들면 제가 간단한 반찬이라도 미리 만들어 둘까요? 제가 제안했더니 괜찮아요. 배달 음식이 편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달 음식을 다 먹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금 먹고는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며칠 뒤에 보면 그대로 있어서 결국 버려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시킨 거예요? 벌써 사흘 됐는데. 제가 말하면 아, 깜빡했네요. 버려요. 라고 무심하게 답하는 거예요. 저는 보육원에서 음식을 남기는 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배웠는데 이렇게 음식을 버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니까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서 허전할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아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다시 꺼내봤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아이 갖는 것도 생각해볼까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예전보다 더 강했어요.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왜 자꾸 아이 얘기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결혼한 지도 꽤 됐잖아요. 결혼했다고 무조건 아이를 가져야 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의논했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하면 돼. 더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기를 자연스럽게 가져볼까 하고 스킨십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귀찮은지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늘어났네요. 예전에는 안고 자기도 했는데 물어보면 피곤해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늘 설렜습니다. 그녀가 어떤 저녁을 준비해놨을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면서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거실에 놓인 택배 상자들, 테이블 위에 쌓인 쇼핑백들, 그리고 싱크대에 가득한 설거지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여보, 오늘 뭐 했어요? 물어보면 쇼핑 좀 했어요. 세일하는 게 있어서. 라고 답했어요. 그거는 새로 산 옷이나 화장품을 보여주죠. 이거 어때요? 예쁘죠? 예쁘긴 해요. 정말로. 그런데 벌써 비슷한 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이건 색깔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전 양말도 구멍이 날 때까지 신는 사람인데 그녀에게는 미세한 색깔 차이도 다른 옷인 거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집안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깔끔했던 집이 점점 어수선해져 갔습니다. 새로 산 옷들이 침실 의자에 쌓여 있고 화장품들이 화장대를 넘어서 바닥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정리 좀 할까요? 제가 말하면 나중에 할게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특히 냉장고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배달음식 잔여물들이 날짜별로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정리하려고 하면 그냥 둬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했지만 결국 상해서 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곰팡이 핀 음식을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언제 넣은 거예요? 물어보니 아, 일주일 전. 버려요. 버려요. 라고 무관심하게 답했어요. 이제는 매번 제가 치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실수를 연발해서 손님들께 사과하느라 진이 빠졌거든요. 집에 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거실 바닥에는 새로 산 옷들이 널브러져 있고 소파에는 포장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 뭔가 상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서는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로요. 이게 뭐예요? 집이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바빠서 못 치웠어요. 내일 할게요. 라고 했어요. 언제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빠서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제가 조금 강하게 말했더니 그녀가 화를 내더라고요. 집에 있다고 놀고 있는 줄 알아요? 저도 할 일이 많다고요. 그럼 그 할 일이 뭐예요? 쇼핑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게 할 일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심했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말 심하네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지 너무 어수선해서. 그럼 당신이 치워요. 제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해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저도 좀 그랬네요. 그녀가 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퇴근하고 와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청소, 냉장고 정리. 카페 일로 지친 몸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제가 할게요. 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하지? 함께 사는 건데. 더 힘든 건 아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다시 꺼내봤습니다. 여보, 이제 결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데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또 아이 얘기예요? 왜 자꾸 그 얘기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결혼할 때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언제 제가 아이 갖겠다고 했어요? 전 처음부터 별로 관심 없다고 했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왜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 낳으면 몸매도 망가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전 그런 거 싫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당신 혼자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와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따뜻한 가정,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을 꿈꿨는데 그녀는 지금 상태로도 만족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한 건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로 그녀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저와 같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카페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갑자기 고장나서 오후 내내 수리업체를 기다렸거든요. 손님들께는 계속 사과해야 했고 직원들도 우왕좌왕했어요. 결국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집에 와서 현관 앞에 서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어요. 거실 전체가 온라인 쇼핑 전시장 같았거든요. 의류 포장지, 신발 상자, 화장품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였습니다. 카펫에 커피색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그 위로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여보! 그녀는 침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불러도 듣지 못했어요. 어깨를 톡톡 치고 나서야 헤드폰을 벗더라고요. 왜요? 깜짝 놀랐네요. 거실 좀 보세요. 아, 그거요? 나중에 치울게요. 지금 재밌는 드라마 보고 있어요. 나중에, 또 나중에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도구를 꺼냈어요. 벌레들을 잡고 얼룩을 닦고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새로 산 옷들 중에는 아직 택이 달린 채로 구겨진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산 것 같은 옷도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여보, 이 옷들은 언제 산 거예요? 어떤 거요? 이거요. 택이 아직 달려있는데. 아, 그런 게 있나요? 워낙 많이 사서 까먹었네요. 까먹었다고요? 한 벌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옷을 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 2시까지 혼자 정리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그녀가 웃음소리를 내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이 집 안이 온통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요리를 했나 싶었는데 부엌을 보니 케이크가 5개나 놓여 있었어요. 모두 다른 브랜드의 유명한 케이크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 인스타에서 예쁜 케이크들 보고 주문했어요. 다 맛보고 싶어서요. 5개나요? 우리 둘이 언제 다 먹어요? 예쁘잖아요. 사진도 찍고 싶고. 결국 그 케이크들은 사진만 몇 장 찍고는 냉장고에서 며칠간 방치되다가 버려졌습니다. 한 조각씩만 먹어보고는 너무 달아요. 이건 별로네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다른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마카롱이었습니다. 여보, 케이크도 다 못 먹었는데 또 시켜요? 이건 다른 거예요. 마카롱은 케이크랑 달라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는 생일 케이크라도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소중히 먹었는데 이렇게 음식을 장난감처럼 사고 버리는 걸 보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새벽 배달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여보, 새벽에 뭘 시킨 거예요? 아,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요. 야식 배달하는 곳 찾았어요. 새벽 3시에요? 배고프면 어쩌라고요? 밤새 드라마 보느라 못 먹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먹고는 역시 집에서 먹으니까 별로네요. 라며 거의 다 남겼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에 그걸 치우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택배가 하루에 30번이나 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관 앞이 온통 택배 상자로 가득했거든요. 여보, 이제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꼭 필요해서 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에 택배가 30번 오는 게 정상인가요? 그날 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녀가 쇼핑에 쓴 돈이 제 카페 월순위과 비슷했어요. 물론 저희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써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사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었어요. 옷은 한 번 입고 다시 안 입고, 화장품은 조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방치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가? 저는 따뜻한 가정,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부부를 꿈꿨는데 지금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아니, 남남보다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남이라면 적어도 예의는 지킬 텐데 그녀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 또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녀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는데 응, 나 요즘 완전 행복해. 매일 쇼핑하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간섭도 별로 안 하고 완전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에게 행복이란 자유롭게 소비하고 간섭받지 않는 것이었구나. 저는 그동안 뭘 바란 건가요?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결혼 생활에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가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가 아쉬워요? 돈도 충분히 벌어오고 저한테 잘해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은 교감이나 소통 같은 거요. 교감이요? 우리 매일 대화하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대화와 제가 원하는 소통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살까지 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죽 좀 끓여줄 수 있어요? 제가 힘없이 말했더니 배달시킬까요? 죽 전문점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직접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재료가 없어요. 배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결국 배달죽을 시켜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죽을 혼자 먹으면서 문득 연애할 때 그녀가 피크닉 도시락을 정성껏 싸와서 먹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언니, 남편이 돈 많이 벌어? 매일 쇼핑하는 거 보니까. 응, 남편이 카페 여러 개 해서 나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좋겠다. 나도 그런 남편 만나고 싶어. 일 안 하고 맘껏 쇼핑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그녀에게는 좋은 조건의 남편일 뿐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생활을 제공해주는 존재일 뿐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좋은 남편이죠.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많이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그녀에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다시 해봤어요. 여보, 제가 보육원에서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이도 낳고 함께 키우면서. 또 아이 얘기예요? 그녀가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아이에 집착해요? 집착이 아니에요. 꿈이에요. 저한테는 악몽이에요. 왜 제 인생을 당신 꿈에 맞춰야 해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꿈이 그녀에게는 악몽이라니.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함께 꿈을 이뤄가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래요? 결혼은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안전한 울타리였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보장 같은 것. 사랑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이 우선이었죠. 반면 저에게 결혼은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꿈을 키우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개인보다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우연히 카페에 온 젊은 부부를 봤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이 의자를 조심스럽게 빼주고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면서 카페인 없는 걸로요.
라고 당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아내와 함께 그런 순간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카페에 임신한 부부가 왔는데. 그래서요? 그녀가 무관심하게 답했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 임신하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우리도 언젠가는. 또 시작이네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끈질기네요. 끈질기다고요? 제가 잘못된 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저는 함께를 원했는데 그녀는 따로 또 가치를 원했어요. 저는 책임과 희생을 통한 성장을 믿었는데 그녀는 자유와 만족을 통한 행복을 추구했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였어요.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른 거였어요. 문제는 이 차이를 좁힐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만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품고 있던 가장 큰 꿈이었어요. 따뜻한 가정,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였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그녀에게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존재인 거였어요. 저희 결혼 생활에서 제가 혼자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저만 뭔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약국에 갔다 온 거예요. 여보, 왜 약국에 갔어요? 혹시 몸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피임약 사러 갔어요. 피임약이요? 네, 확실하게 하려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확실하게 피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요? 상의요? 제 몸인데 왜 상의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는 부부잖아요. 아이 계획은 둘이 함께 정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갖고 싶어 하고 저는 싫어해요. 그럼 제가 포기해야 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적금, 육아책들,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아둔 아기 용품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우유를 먹이는 아빠,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엄마.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결혼하신 지 꽤 됐는데 아기 계획은 없으세요? 아, 아직은. 아, 요즘 젊은 부부들은 좀 늦게 갖죠. 저희도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늦게 갖는 게 아니라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손님이 아기 계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세요. 남이사 뭔 상관이죠? 그녀에게는 정말 남의 일 같은 거였나 봐요. 전혀 고민이 없어 보였어요. 그 주말 저는 보육원 시절 친구를 만났어요. 걔는 이미 아이가 둘 있었거든요. 야, 너도 빨리 아이 가져. 정말 다른 세상이야. 응, 아직은. 왜? 아내가 반대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짜 말이야.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책임감도 무겁고. 그런데 아이가 처음 웃어줄 때, 처음 아빠라고 부를 때, 세상에 이런 감정이 있는 줄 몰랐어.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지, 당연히. 밤에 잠도 못 자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전혀 아깝지 않아. 오히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렇게 충만할 줄 몰랐어. 친구가 휴대폰에서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며 계속 말했어요. 어제도 큰애가 갑자기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어떤 성취감보다 더 큰 행복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은 기분이랄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친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었거든요. 친구가 아이들과 놀아준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저도 저런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 놀이터 가자. 아빠, 안아줘. 아이들이 친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언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여보, 정말 아이에 대해선 마음이 없어요? 왜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지겹지 않아요? 지겹다고요? 네, 지겨워요. 매번 같은 얘기만 하고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수도. 안 바뀌어요. 절대로. 왜 자꾸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은 왜 꼭 아이가 있어야 해요? 우리 둘만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정말 아이가 있는 가정을 원해요. 그럼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농담처럼 했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그게 답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홀로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가요? 하지만 저에게 아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절실한 꿈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가족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운동회에서 응원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밤에 책을 읽어주고,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창문 밖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어요. 아마 그 집들에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아이를 재우려고 애쓰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평범한 행복을 원했을 뿐인데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용기만 싱크대에 올려놓고 자러 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말했더니 왜 이렇게 깐깐해요? 좀 더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했어요. 곰팡이 핀 음식이 냉장고에 있고 바닥에는 옷들이 널브러져 있고 택배 상자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혼자 살아요. 왜 결혼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을 원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급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홈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이에요. 집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음식 찌꺼기들이 소파와 카펫에 떨어져 있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커피잔을 술잔으로 쓰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친구들이랑 파티예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요. 미말 안 해서 미안하다고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친구들은 저를 보더니 어머, 남편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며 매스럽지 않게 인사했어요. 마치 제가 손님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새벽까지 정리했습니다. 카펫에 배인 술 냄새, 소파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들, 모든 걸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가정인가? 이게 결혼 생활인가? 다음날 아침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번 대화 좀 해요. 뭔 대화요? 어제 일 때문에 화났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생활 패턴, 가치관, 미래에 대한 꿈. 그럼 어쩌라고요? 저보고 당신처럼 살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맞춰가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맞춰가고 있다고요? 언제 맞춰간 적이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처음에는 사랑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같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오히려 간격만 더 벌어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정말 많은 걸까요? 깔끔한 집, 함께 나누는 식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가 있는 따뜻한 가정. 이런 게 그렇게 과한 요구였을까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또 등을 돌리고 잔 후 저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20년 후, 30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보육원에서 했던 다짐이 떠올랐어요. 멋진 남편이자 아빠가 되겠다는 그 다짐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멋진 남편인가요? 아니, 애초에 아빠가 될 가능성조차 없는데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녀도 저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자신을 바꾸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느낄 테니까요.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버려짐이었어요. 함께 지내던 아이들이 입양을 가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갈 때마다 느꼈던 그 공허함. 그래서 누군가와의 이별이라는 게 저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그냥 함께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이여야 하는 거죠.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일 뿐이죠. 그녀에게는 지금의 삶이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억압일 수도 있고요. 어젯밤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래.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헤어짐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그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어요. 비록 그것이 이별이란 아픈 선택일지라도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보육원에서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거라고 믿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